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수학 윤쌤입니다. 하루에 적성 5문제씩 풀어서 적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요, 실력을 쌓아나가세요. 이번 시간은 36대 편인데요, 36대는요 1번부터 30번까지는 국어 문제이고 31번 문제부터 60번까지는 수학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3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어느 학급에서 간식을 주문하려고 할 때 학생 50명에게 햄버거, 핫도그 그리고 피자 세 종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더니 햄버거를 선택한 학생이 25명, 핫도그를 선택한 학생이 19명, 피자를 선택한 학생이 18명이었다. 이 중에서 두 종류의 간식만을 선택한 학생이 16명, 세 종류의 간식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9명이었다. 이때 50명의 학생 중 적어도 한 간식을 선택한 학생. 자, 그래서 뭐야? 햄버거를 선택하든지 핫도그를 선택하든지 피자를 선택하든지 적어도 하나 있는 거겠죠.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합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합집합, 그럼 집합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걸 그려서 문제를 풀면 편할까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면 편하죠. 그쵸? 자, 우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써볼게요. A집합을 뭐로 볼까요? 햄버거를 선호하는 학생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B집합을 뭘 선호한다고 할까요? 자, B집합을 핫도그를 선호하는 학생. 그 다음에 C집합을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선호하는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채워보죠. 햄버거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25명. 자, 핫도그를 좋아하는 학생은 19명,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은 18명. 근데 문제에 뭐가 써 있냐면 특이하게요, 교집합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두 종류의 간식만 선택한 학생이 16명이래요. 그럼 어느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인 거죠. 두 종류만 선택한 학생. 그쵸? 요 노란 부분이 몇 명인 거죠? 16명이. 이 노란 부분이 16명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세 종류의 간식을 모두 선택한 학생. 어느 부분이 되겠죠? 세 종류의 간식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쵸? 이 빨간 부분이 몇 명인 거죠? 9명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놓고 나서요, 이제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문제 끝이겠죠. 합집합의 식은 어떻게 돼요? 합집합의 식 써볼게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자, A집합의 개수 플러스 B집합의 개수 플러스 C집합의 개수. 거기다가 누굴 빼줘요? 각자 교집합한 거 빼주면 되는 거죠. A 교집합. 자, A 교집합 B 마이너스 B 교집합 C 마이너스 그 다음에 C 교집합 A. 자, 요것들을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굴 맨 마지막에 더해줘요? A, B, 그 다음에 C 교집합. 얘네들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채워볼게요. 하나씩 채워보면요. 자, A집합의 개수는 25명. 자, 플러스 B집합의 개수는 몇 명이요? 19명. 그쵸? 그 다음에 C집합의 개수는 18명.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교집합들 빼주면 되는데, A 교집합 B 보세요. 뭐예요? 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을 더한 거겠죠. 그쵸? 자, 이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인데 노란 부분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거에 합친 것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근데 우린 뭐예요? 자, 요 부분과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C집합, C와 A의 교집합, 요것들을 다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이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 더하고, 이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 더하고, 이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 더하는 거죠. 근데 이 노란 부분의 합이 16인 거죠. 그러면 이 빨간 부분 몇 번씩만 더하면 되겠어요? 한 번 더하니까 9, 9, 9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다 얘네들을 묶어주면은, 자, 16에다가 9, 9, 9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A, B, C의 교집합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9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으면요, 문제를 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하면요,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요, 28이 나와요.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나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합집합의 식도 알아야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이 숨어져 있는지 문제, 그거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2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네 조건 PQRS에 대하여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고 R은 S에 의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개수를 구하라. 어떤 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일 때 어떤 포함 관계가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선 써볼게요.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자, 요것이 충분 조건이고요. 그 다음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써보죠. 뭐에 대한 어떤 게 더 큰 거죠? 충분 조건일 때는, 그쵸? 이 부분이 더 큰, 뒤쪽에 있는 부분이 더 큰 거죠. Q에 대한 진리집합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되겠죠. R은 S에 대한 필요 조건이 어떤 부분이 더 큰 거죠? R이 더 큰 거죠. 그쵸? R에 대한 진리집합이 누구? S에 대한 진리집합을 이렇게 포함하면 되겠죠.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도록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겠죠. 자, 우선은 P에 대한 진리집합부터 그려주면은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겠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5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P에 대한 진리집합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포함하면 되겠죠? 그쵸? Q에 대한 진리집합이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A 플러스 1이 어디 있으면 될까요? 그쵸? 5보다 큰 위치에 있으면 됐죠.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요. 그쵸? 이렇게 해야 P에 대한 진리집합을 포함할 수 있겠죠. Q에 대한 진리집합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자, A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이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S에 대한 진리집합부터 그려주면 되겠죠. S에 대한 진리집합은 10보다는 크고요. 자, 10보다는 크고요. 100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이거 S에 대한 진리집합이요. 자, 이것을 누가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R에 대한 진리집합이 포함해야 돼요. X는 A 플러스 2보다 크다예요. 자, A 플러스 2보다는 크다니까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10보다 작은 위치에서 A 플러스 2가 이렇게 위치해야지만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쵸? 얘는 뭐예요? R에 대한 진리집합이요. 그래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A 플러스 2는 10보다 작죠? A 플러스 2이 10이 돼도 어떤 거? S를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이 붙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A는 뭐보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뭐예요? 1번과 2번을 연립하면은, 그래서 A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4보다는 크거나 같겠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8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요. 정수의 개수 4, 5, 6, 7, 8 몇 개가 되는 거죠? 4, 5, 6, 7, 8 5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5개.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죠. 이 문제의 핵심 뭐예요? 충분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일 때, 필요 충분 조건일 때. 자, 어떤 것이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을 포함하는지 그거를 좀 알아주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유리함수 문제가 되겠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유리함수 y는 x-3분의 ax-3의 그래프가 직선은 y는 x-b에 대해 대칭일 때,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자, 요거 대칭일 때 상수 AB에 대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유리함수에서 만약에 x-2분의 1 플러스 3. 자, 요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자, x는 2. 자, 점근선이에요. 해볼게요.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요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x는 2가 되겠고요. 자, x는 2가 되겠고, y는 그냥 써주면 되겠죠? y는 3. 자, 점근선이 이렇게 되겠고, 그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돼요? 2,3이 되겠죠. 점근선의 교점은 2,3.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점근선을 기준으로 x는 2, 자, y는 3이에요. 그쵸? y는 3. 요걸 기준으로 그림이, 자, 요게 양수니까요. 어떻게 그려져요? 자, 여기와 이 부분. 요걸 기준으로 만약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봤을 때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요 유리함수는요. 어느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까요? 그쵸? 자, 기본적으로 요거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어느 직선이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어느 직선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직선들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날까요? 그쵸? 이 점을 지나죠.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죠. 그쵸? 점근선의 교점 몇이에요? 2,3이죠. 2,3을 지나죠. 2,3. 자, 써보면 2,3을 지도록 쓰면 x-2 플러스 3이 되겠죠. 2,3을 지나죠. x-2 그다음 플러스 3이요. 계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되죠?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유리함수가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요. 그 직선들이 뭘 지나면 되겠어요?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된다고요. 대칭인 직선을 찾고자 할 때요. 알겠나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정근선 찾겠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그 정근선을 교점을 지난다. 뭐가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만 찾으면 되겠어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우선 해야 될 거 정리부터 해야죠. 그쵸? 정리부터 할게요. 자, y는 정리부터 하면요. 자, y는 정리부터 하면 x-3분의 자, a x-3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없던 뭐가 생겼죠? 마이너스 3a가 생겼으니까 3a 원래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었고요. 정리할게요. 자, 둘이 나눠주면 a만 남겠고요. 둘이 나눠주면 x-3분의 3a-3 그 다음에 요건 둘이 나눠주면 뭐가 되죠?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근선은 x는 3일 때와 y는 a일 때요. 자, 이렇게 정근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교점은 자, 3,a예요. 그쵸? 자, 그럼 뭐예요? 대칭인 직선은 어떻게 찾으라고요? 기울기가 1인 것만 따지면 되니까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뭘 지나면 되는 거예요? 3,a를 지나면 된다고요. 자, x-3 그 다음에 플러스 a라고요. 얘라고요. 그쵸? 자, 이것이 뭐랑 같은 거죠? x-b에서 대칭이래요. 둘이 이제 같은 거죠. 그럼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같겠어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같겠죠. 근데 문제 보세요. a와 b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죠? a 플러스 b의 값이에요. a 플러스 b의 값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항시키면 a 플러스 b의 값 나오겠죠? 마이너스 3 또 이항시키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단 한 가지요. 유리함수가 어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물어볼 때는 그 직선은 뭐예요? 기울기가 일단은 기울기가 1인 거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데 뭘 지나는 거죠? 교점을 지나는 거죠. 어떤 거의 교점이요? 정근선의 교점이요.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 y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함수 y는 루트 2분의 1 x 플러스 k 플러스 1의 그래프와 만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요거는 어떤 문제가 되죠? 무리함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무리함수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거. 자, 무리함수가 있어요. 자, 얘는 여기에 그려지죠.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루트 안에 있는 x의 개수가 양수이고 루트 바깥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는 꼭지점에 대해서 오른쪽 위로 그려지겠죠. 그거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뭘까요? 루트 안에 있는 거의 개수가 뭐일 때요? 마이너스일 때요. 자, 밑에 그려질 때는 뭐죠?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 그쵸? 자, 왼쪽 아래로 그려지는 건 뭐죠? 루트 안이든 밖이든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왼쪽 아래로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어떤 것부터 찾으면 되겠어요? 꼭지점부터 찾겠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맨 먼저 할 게 뭐죠? 꼭지점부터요. 꼭지점 어떻게 찾아요? 자, 요거를 0으로 만들어준 x가 뭐가 되죠? 2가 되겠고요. 바깥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2,3을 꼭지점으로 해서 자, 2, 하나, 둘, 셋 3을 꼭지점으로 해서요.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자, 어떤 거에 따라 그림이 그려져요? 부호에 따라서 x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고 바깥에는 플러스죠.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죠?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는 왼쪽 위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고요. 왼쪽 위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고요. 자, 그림을 이런 식으로 잘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자, 직선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가 만나야 되네요. 만나게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직선부터 그려볼게요. 자, 직선부터 그려보면 자, x축, y축이 되겠고요. x절편은 뭐가 되죠? 자, x절편은 1이 되겠네요. x절편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y절편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y절편은 자 2분의 1이야. 여기 2분의 1로 둘게요.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자, 여기 1이 지나는 거예요. 요거 1을 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쵸? 야, 이건 뭐예요? 지금 y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분의 1이요. 자, 이 직선과 저 함수가 만나는 거네요.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되죠? 꼭지점부터요. 꼭지점은 뭐가 돼요? 자, 한번 좀 해볼게요. 꼭지점은 지금 y는 루트 자 2분의 1 x 플러스 k 플러스 1인데요. 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k겠죠. 그쵸? 자, 꼭지점은 마이너스 2k, 1이에요. 그쵸? 항상 어디를 지나요? y좌표가 1을 지나야겠네요. 1을 지나니까 자, 지금 저 꼭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인 지점. 자,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자, 꼭지점은 1인 지점을 통해서 자, 항상 y좌표가 1인 거예요. 근데 x좌표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우선은 확실하게 만나야 되는데 어딜까요? 확실하게 그래프와 만나야 되니까 확실하게 만나는데 여기겠죠. 이 지점은 뭐죠? 이 직선 위에 점이죠. 1일 때 요 x좌표가 뭔지 우선 파악부터 해보죠.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죠. y가 1일 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요. 1 넘어가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 x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지점은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구해 놓고요. 자, 요거부터 할게요. 자, 요 무리함수 보세요. 이 무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라고요? 꼭지점인 지점을 정해 놓고요. 그 점에 대해서 부호를 보고 나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x의 부호도 양수고요. 바깥에도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그려지겠죠. 어느 지점을 토대로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을 지점을 꼭지점으로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요 점을 이제 지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걸 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k, 1이라고 한다면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k가요. 여기는 이제 지났는데요. 만약에 어느 쪽에 있으면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면 자, 만나는 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위치에 뭐가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2k, 1이 있으면 그쵸?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k, 1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위치에 있으면 그쵸? 뭐가 되겠어요? 항상 뭐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꼭지점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결론 마이너스 2k가요. 요 x좌표가 뭐보다 작게 있으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 이런 식으로 교점들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알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 바뀌겠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뭐가 되겠어요?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k값은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이 문제의 핵심은 뭐가 돼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있어야지만 꼭지점이 어느 지점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교점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거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5번 문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첫째 항이 A, 공 B가 R인 등비 수열의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SN번째 항은 7이 되겠고 S2n번째 항은 63을 만족시킬 때 A 10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이 문제는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그쵸? 등비수열의 일반항식과 그 다음에 합의 공식을 좀 알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 B가 R이니까요. 일반항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A 그 다음에 곱하기 R의 n-1승이요. 이게 뭐가 돼요? A에 대한 일반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의 공식 어떻게 쓰죠? 공비가 R이니까 R-1 첫째 항 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R의 뭐죠? 항의 개수만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자, 우선은 뭐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함을 SN이라고 할 때 이 이상 자연수 m에 대하여 SM은 7이래요. 자, SM부터, SEM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SEM부터 적어보면, 자, R-1, 첫째 항 A가 되겠고요. 아래 항의 개수 EM개죠. 이 M승. 자, 이 M승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요것이 뭐라는 거죠? 요것이 63이라는 거예요. 자, 요걸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정리해서 쓰면 R-1분의 A R의 M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의 M승 플러스 1.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63이라고요. 그 다음에 SM부터 M을 써주면요. 그래서 R-1분의 A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R의 M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요것이 뭐래요? 7이래요. 근데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면요. 어느 쪽? 자, R-1분의 A R의 M승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뭐랑 똑같죠? 요 부분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7이요. 그럼 어느 부분이요? 7에다가 뭐 곱하면 63이에요? 9죠? R의 M승. 자, R의 M승 플러스 1이 뭐라는 거예요? 9라는 거고요. 1 넘어가면, 자, R의 M승은 8이 되겠죠. 자, R도 모르고 M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R은 자연수래요. 얘가 자연수의 M승에서 8 되는 거 뭐 있죠? 2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나와요? R값 2가 나오겠고요. M값 뭐가 나오죠? N값은 3이 나오겠죠. 뭐만 알면 돼요? 첫째 항이 뭔지 알면 되는데 어디다 대입하면 될까요? 요 SM에 대한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얘가 7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자, R이 2 나왔으니까요. 2-1이고요. 첫 번째 항 모르겠지만 A라고 쓸게요. R의 M승 이미 구했네요. 8이라고요. 8-1이네요. 자, 8-1 이걸 계산했을 때 7이래요. 1분의 7 A는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값도 알고요. R 값도 알아요. 근데 몇 번째 항을 구하래요? 10번째 항을 구하래요. 자, A 10번째 항은, 자, 이제 마지막이죠. A 10번째 항은, 자, 첫째 항 곱하기 R의 9승이 되겠네요. 자, 첫째 항은 뭐라고 적혀 있죠? 1이라고 적혀 있고요. R은 2니까요. 자, R은 2니까 2의 몇 승이 되죠? 9승. 그래서 답은 5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알겠나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뭐 핵심은 간단하죠.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그 다음에 합의 공식 그 두 가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5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학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